이번 시간에는 사주상으로 어떤 사람이 배신을 잘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뭐 청와대 비서관이 뭐 어떤 어, 외부의 기자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가 녹취가 밖으로 공개돼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뭐 대통령 부인인 그 김건희 여사하고 오랫동안 어떤 인연을 맺고 함께 일을 도모했던 분들이 뭐 거기에서 어떤 비밀 사항이라든가 또는 뭐 녹취, 녹음, 뭐 녹화 이런 것들을 외부로 공개를 해서 굉장히 정치권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한 사람의 어떤 특출한 천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집단적으로 무리를 이루어서 일을 하는 그런 구조단 말이에요.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당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것은 항상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요. 조직된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무리를 이루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대한 정당이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 안에서 함께 일하는, 외부에서 뭐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내부에서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이 신의를 저버렸을 때, 또는 그 내부에 있는 어떤 비밀을 외부로 발설했을 때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그 거대한 정당이나 이런 또는 거대한 권력도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웬만하게 어려운 일도 돌파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죠. 특히 정당이라든가 그 정치권에서 일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비서관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한다든가, 국회의원이 내 비서관을 채용해서 일을 한다든가, 또는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을 어떻게 채용해서 함께 일할 것인가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죠. 유능한 사람은 많은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사 다른 사람하고는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라도 내하고는 맞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그 믿을 수 없는 사람, 그걸 다르게 말하면 배신자죠. 이 배신자를 구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사주상으로는 이제 배신자를 아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의 공부 과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주에서 배신자를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사주가 식신이 주도하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식신이 주도하는 사회에 있느냐, 그 사주 구조가 식신이 주도하는 구조냐, 상관이 주도하는 구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사주가 식신이 주도하는 구조의 사주라면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웬만해서는 배신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상관이 주도하는 사주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주가 상관이 주도하는 사주면은 굉장히 사람이
그 머리도 좋고 순발력 있고 부지런하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항상 배신을 하기가 쉬운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관격이라고 해서 항상 배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관이 주도하면서 그 사주가 어떤 파격된 사주들은 항상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조건 시킨이 쓰는 사주는 충실하고 충직한 구조가 되고, 상관을 쓰는 사주는 항상 배신 때릴 수 있다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식신격도 배신할 수 있고 상관격도 배신할 수 있고, 또 상관격도 충직해질 수 있고 식신격도 충직해질 수 있는데, 그 식신이 주도하는 것이 사주가 잘 구성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상관이 주도하는 사주가 파격이 되지 않고 잘 구성이 됐을 때는 충직하게 될 수 있고요. 상관이 주도하는 사주가 파격이 됐을 때는 배신 때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주가 이제 식신이 주도하느냐 상관이 주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배신자를 이제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아야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식신이 주도하는 사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식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일이라든가 그 자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얼마나 충실하냐,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식신이죠. 그러니까 식신격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일하는 과정 자체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거나 일 자체를 좋아하거나 행위의 어떤 내용이 충실해야만이 만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신이 주도하는 구조의 사주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산에 만약에 등산을 간다고 하면은 산 꼭대기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까지 가면은 좋고, 못 가고 산 중턱까지만 가다가 가는 중에 뭐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바위도 보고 또 오르내리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산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많은 경치라든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행돼 가는 일의 과정이라든가 행위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 그게 식신이 주도하는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은 설사 그 결과에 도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산 꼭대기의 정상에 도달하지 않아도 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식신주도하는 사람들은 잘 배신을 때리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충직한 사람이고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 주도하는 사주의 구조는 뭐냐면, 상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아웃풋을 요구하는 그런 구조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관이 주도하는 사주는, 등산을 예를 들면은 헬기를 타고 가더라도 산 꼭대기에 도달해야만이 등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하다가 중간에 산 중턱에서 막걸리 한 잔 맞고 내려왔다 이러면은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주도하는 구조의 사주는 항상 산 정상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만 뭔가 성취감이 있고 일을 잘했다든가 내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관이 주도하는 구조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목표를 매우 중시합니다. 목표라든가 결과라든가 또 감투를 매우 중시하죠. 그러니까 우리 세속에서 만약에 말하면은 뭐 감투를 중시하거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다가도 다른 조직에서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되거나 더 높은 계급을 제시하거나 또는 감투를 주거나 이러면은 회사를 말하면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식신이 주도하는 구조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좋은 거예요. 거기에 갔을 때 내 일이 인정되고 내 일이 방해받지 않고 어떤 계속해서 그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느냐는 거, 또는 그 회사의 분위기, 이런 거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를 말하면 식신인 사람은 잘 이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다면은 전혀 이직할 생각이 없어요. 돈을 또 좀 더 준다고 해서 옮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내용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관이 주도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에 있는 데서 뭐 불만족스럽고 이런 거 없지만은 내가 여기 이 회사에서 과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뭐 월급은 조금밖에 더 안 주고 또는 같이 주더라도 부장 대우를 하겠다. 부장을 주겠다 이러면 옮겨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결과라든가 감투 이런 목표에 굉장히 치중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주도하는 사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항상 배신을 때릴 수 있고 충성심이 조직의 형태로 일을 하는 것이라면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구조의 사람들은 또 밑에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면 아래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아웃풋 그러니까 결과나 목표 달성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또 본인도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당한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이 주도하는 사람은 행위나 과정이나 내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배신을 잘 하지 않고 굉장히 현실에 만족하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요. 상관이 주도하는 사람들은 결과라든가 목표라든가 감투를 중시하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과정은 무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신 때리는 사람이냐 했을 때 그 사주가 식신이 주도하는 사주냐 또는 식신형이냐 이 사주가 상관이 주도하는 사주고 상관형이냐 이렇게 봤을 때 상관이 주도하는 사주면은 항상 어떤 배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쓸 때 보좌관을 채용하거나 어떤 사람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일을 도모할 때 상관이 주도하는 사람과 일을 하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의 진척도가 있고 변화가 빠르고 아이디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항상 이 사람은 배신을 때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관격이라든가 상관이 주도한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 사주가 상관이 주도하는 형태의 구조인데 상관이 그러니까 제복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의 사주죠. 그러니까 상관이 주도하는데 상관이 파격된 사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주는 항상 배신을 때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은 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은 자월의 을목인데 개수가 떠가지고 이게 편인격입니다. 편인격 사주가 정화 식신을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식신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지금 일지사화의 통근해가 굉장히 힘이 있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이제 식신이 주도하는 사주, 인수격이지만 식신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구조라면은 이제 6월에 개수를 해서 신금이 떠서 역시 편인격이죠. 같은 편인격이지만 여기에는 간목이 일지 해수에 통근해가지고 생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상관이 주도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 같은 편인 투식 모델을 갖추고 있지만은 밑에 있는 이 구조의 사주는 위에 있는 사주보다 사람이 성실하다든가 또는 어떤 그러니까 충실한 사람이냐 충직한 사람이냐 볼 때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주도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격국은 이루어졌는데 상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창의적이고 융통성이 좋고 하지만은 항상 내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거나 어떤 감투나 뭐 금전이나 이런 걸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은 직원이라면 회사원이라면 반드시 이런 사람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버리는 것이죠. 또는 뭐 내가 우리 회사에 있는 어떤 비밀이나 기밀을 다른 곳에 팔아넘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작가라든가 어떤 혼자서 하는 일에서는 굉장한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했을 때는 좀 의문표를 둘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모든 구조 이제 사주가 그러면 식신과 상관만이 배신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주 구조는 인간은 누구나 다 배신을 할 잠재력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식신이냐 상관이냐를 구분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과정을 중시하느냐 결과를 중시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구분하면은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감투라든가 어떤 보상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배신을 때릴 수가 있죠.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 과정 내용이 충실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은 결과가 감투가 좀 진급이 느리거나 이래도 배신을 때리거나 하는 일이 없지만 상관처럼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결과를 중시하는 경우는 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는 거죠.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구조의 사주가 파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은 대체적으로 다 배신을 때릴 수 있습니다. 급제가 주도하는 사주가 만약에 파격이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뭡니까? 경쟁자와의 관계 때문에 배신을 때릴 수가 있고요. 상관을 쓰는 사주는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감투가 보상이 되지 않는다든가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배신을 때릴 수 있습니다. 편제는 현실의 이익 때문에 배신을 때릴 수 있습니다. 현실의 이익이 남지 않는 장사다 이렇게 되면 배신을 때리죠. 평관은 뭐냐 하면은 감투 때문입니다. 또는 지나친 충성심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하면은 편관이 주도하는 사회는 항상 배신을 때릴 수가 있고요. 편인은 항상 이해타산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본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나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올 것 같으면은 항상 그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흉신들입니다. 급제, 상관, 그 다음 편제 같은 경우 편관, 편인이 다 뭡니까? 이게 일간과 음양이 다른 같은 구조죠. 일간과 음양이 같아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글자들이에요. 편제, 편관, 편인. 이렇기 때문에 항상 배신을 때릴 수 있고 이거와 이제 대칭되는 예를 들어서 정인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정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배신을 때리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훨씬 더 조직이나 대인관계에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구조다 볼 수 있고요. 여기처럼 이제 급제라든가 상관이라든가 뭐 편제, 편관, 편인은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구조의 사주가 이렇게 격국이 사주 전체 격국이 파격되어 있는 구조라면은 매우 신뢰할 수 없는 구조의 사람인 경우가 많다. 신뢰할 수 없는 성정을 가진 또는 재능을 가졌을지라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보이는 유시민 작가의 사주인데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러니까 배신을 가장 잘 하지 않는 굉장히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샘플 사주로 제가 유시민 작가의 사주를 여기에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편인격 사주죠. 편인을 쓰면서 여기 월간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운에서 갑을목을 그러니까 재성을 만나더라도 좀채로 이렇게 제극인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조의 사주가 식신을 쓰니까 편인투식격 사주예요. 그래서 식신이 편인격이 식신이 주도하는 그런 구조의 사주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매우 사람이 성실하고 충직하고 그 과정 그러니까 내용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배신을 한다든가 진영을 벗어나서 뭐 다른 진영으로 간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 사람의 어떤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매우 충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우리가 1970년 이후에 그 민주화 과정들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많은 민주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서 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장기표 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이재호 선생이라든가 김문수 그 장관, 그 다음에 뭐 반기문 사무총장, 반기문이라든가 한덕수 현재 총리, 한덕수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또는 그 김병준이죠. 김병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정책실장 했던 분, 또 김한길 씨, 이런 분들 다 민주 진영과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어떻게 보면 배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감투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상관이 주도하는 사회죠. 그런 사주죠. 그러니까 결과라든가 감투라든가 현실의 이익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구조의 사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런 구조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70년대 이후 민주화 투쟁 이런 걸 했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거의 다른 저쪽 진영으로, 그러니까 보수 진영으로, 반대편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정말로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반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출세를 했죠. 사회적인 의미로 볼 때는 출세를 했는데,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이제 아주 굉장한 배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이런 분 빼고 거의 한두 명, 뭐 5손가락 안에 있어요. 끝까지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시민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편인격이 식신이 주도하는 구조의 사주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직하고 성실하고 알찬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유시민 작가의 사주를 해석하려고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이렇게 했지만 이 사주에 대해서 더 이거 풀 수는 없고요. 시간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 거고,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온다면은 유시민 작가의 사주, 그러니까 굉장히 충직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런 거 편인투식 구조면 매우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고 충직한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오늘 강의는 제가 이렇게 배신자를 알아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했고요. 제가 저 밑에 지금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11월부터 4개월 과정으로 초급 과정, 고급 과정, 실전풀이 과정으로 강좌를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4개월이니까 길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 과정에서 아마 와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지원을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누가 배신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배신자냐, 이걸 알아내는 방법, 그걸 사주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